네, 제가 소문을 듣고 사실 왜 지금 이 토론회가 열린 것일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좀 늦어진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대선 선거운동을 유심히 살펴본 사람들은 오늘날 작금의 사태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선에서 선거운동 당시에 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지키고 있는 게 원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렇게 대선 운동부터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 것을 줄기차게 얘기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면 그간에 있어서 왜 이런 토론회들이 우리 당에서는 열리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그렇다면 다시 오늘날 이 토론회가 열리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던 주도권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가, 뭐 이런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장민 동지가 얘기했듯이 정치적 지도 중심이 없다. 정당에서의 정치적 지도 중심이 없다는 건 그 당 자체를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중투쟁과 함께 이 선전선동의 기간지 운동, 기간지 발행 운동, 이것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고 이미 해결되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에 어떤 계기든지 간에 우리가 뛰어든다라고 하면 슬로건의 문제 하나로서 해결될 수 있는가? 이건 이미 촛불 행동에서 뭐뭐뭐뭐 퇴진, 뭐뭐 퇴진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슬로건들이 나왔고 그 사이에 우리가 그 기본적인 어떤 슬로건 속에 우리의 차별성을 보일 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차별성은 그럼 강령에서 나오는가? 강령 이렇게 있고 각 당마다 강령의 차이성이 있겠죠. 그 대중 속에서 제기되는 건 강령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구체적 현실에서의 정치적 선전선동, 이 정치적 폭로의 의견과 입장이 얼만큼 타당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대중적 지지를 경험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걸 위해서도 우리는 틀림없이 이 우리 당내 정치적 지도 중심을 세워야 한다. 일상적인 어떤 사회운동적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정치운동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당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어쨌든 대선에서 9,000표를 찍은 이 지지자들과 아직 소수이지만 이 당원들이 활동적으로 당을 지지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탄핵이니 퇴진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순간순간 좀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타도라는 건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실제 어떤 강력한 정당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퇴진이라는 건 어떤 자생적인 대중적 에너지가 뭉쳐졌을 때 스스로 퇴진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탄핵이라는 건 그것의 어떤 법적 하나의 형식이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지난날 대중운동들을 갖다 검토를 해보게 되면 촛불운동이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35차, 36차까지 대중적인 촛불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종에 있어서 일정한 어떤 민주적인 또는 개혁적인 성향에 있어서의 정치 세력에 있어서의 하나의 움직임인데 실제로 그 대중적 여론에서의 56%, 60% 정도의 견결한 세력들은 결합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는 실체적으로는 이 민주주의 자체의 발전을 통해서 선거 심판이라든지 이 제도적 질서 자체에 굉장히 대중적으로는 여전히 그 기대가 크다. 이러한 사항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있고 그 자체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우리 당 자체는 우선적으로 선전선동할 기관지를 발행하는 운동을 이게 바로 따지고 보면 어떤 대중집회에 나가서 손쉽게 하나를 나눠주는 것보다 각기 이 활동을 통해서 당내 당원들을 충분하게 당 활동에 결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 의견을 좀 얘기를 했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받아.